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12가지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요즘 마음 한켠이 어쩐지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마음이 텅 빈 듯할 때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깊은 시기에 접어들면 삶은 점점 고요해지고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며 예전의 분주함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지혜 1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12가지만 마음에 담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첫 번째 지혜는 작은 인사로 관계를 시작하기입니다. 외로움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또 산책 나오셨네요. 이처럼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오가고 관계의 문을 엽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인사는 언젠가 짧은 대화로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 다리의 첫 줄기가 바로 인사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신다면 가볍게 웃으며 인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두 번째 지혜는 하루에 하나의 활동을 정하기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그 틈 사이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 나만의 활동을 정해보세요.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개질도 좋고 화분 하나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걷거나 일기를 쓰거나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며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외로움을 잠재우고 마음을 다시 채웁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도 하루에 하나 작지만 꾸준한 활동을 정해보세요. 그 작고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정원에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젊은 세대가 모르는 지혜와 경험, 책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가만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따뜻한 끈이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살아온 삶을 나누어 보세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스마트폰에 목소리를 녹음해 가족에게 보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은 우리가 함께라는 걸 잊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인사하고 하루에 하나의 일을 정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다면 그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따뜻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이 평화로울 때 시작된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네 번째 지혜는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잊곤 합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일터에서 버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챙길 여유는 없었지요.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시간을 줄 차례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며 조금은 느리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손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나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옛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참 멋졌구나. 그건 옛날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도 여전히 멋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의미 속에 존재한다.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외로움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나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그 작은 실천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5번째 지혜는 작게라도 세상과 연결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관계는 줄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럴 때 아주 작게라도 세상과 연결되는 노력을 해보세요. 가까운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덮어주는 반찬 한 통이 내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합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은 나이를 잊게 해주고 내 안에 숨은 빛을 다시 꺼내줍니다. 동네 작은 가게에 자주 들르고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도 내가 이 지역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며 다른 보호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지역 소식지를 듣는 것도 세상과 이어지는 작지만 소중한 끈이 됩니다. 세상과 연결된다는 감각은 외로움을 이기고도 남는 커다란 삶의 힘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다. 작은 연결이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6번째 지혜는 디지털을 배우고 활용해 보기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조금만 익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독한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세상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보세요. 화면 속에서 자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 요리, 건강, 노래를 구독해보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와 재미가 하루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배우기 강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금세 익숙해집니다. 온라인 카페나 밴드에 가입해 또래 친구들과 일상을 나눠보세요. 댓글 하나에도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 이야기할 때 가장 인간답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디지털은 여러분을 여전히 세상과 이어주는 따뜻한 끈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에 잠식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갖기,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실천하기, 그리고 디지털과의 연결, 이러한 소소한 노력이 우리 마음의 빈틈을 천천히 채워주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는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7번째 지혜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기입니다. 외로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이유는 그 감정을 말하지 않고 꼭꼭 숨기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말하며 참고 넘긴 감정들은 마치 오래된 응어리처럼 가슴속에 쌓이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나누면 줄어들고 공감받으면 치유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것이며 그 감정과 화해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조금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오늘 좀 외로웠어.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아니면 종이 위에 내 감정을 조용히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서운해. 지금 나는 누구에게 안기고 싶어.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감정 하나만 적는 마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겠죠. 감정은 표현할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외로움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여덟 번째 지혜는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비우기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침묵 속의 가장 좋은 친구다. 혼자 산책할 때 나무와 눈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작은 꽃을 향해 속삭이듯 말을 건네본 적은요?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말도 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존재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숲속에 살며 삶의 본질을 배우려 했다. 삶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그 말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고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바람을 느껴보세요. 반려식물 하나 키우며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새소리만 들려주는 명상 앱도 있어요. 휴대폰을 켜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땅에 앉아 흙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나무를 껴안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말 없는 위로입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아홉 번째 지혜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 안을 채우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무언가를 배우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내가 느껴질 때 외로움 대신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잘 찍는 법, 영상 편집하는 법,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 구독해보기. 직접 시를 써보거나 서예 붓을 잡아보거나 역사 공부, 손뜨개를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 무료 강좌도 많아요.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배움은 외로움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외로움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고요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조용히 말을 거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닿고 싶다 하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꺼내어 들여다보고 자연과 조용히 마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 안을 천천히 채워나가다 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무겁고 어두운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도 함께하는 존재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열 번째 지혜는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종종 그 자리에 멈춘 듯 가만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함께 다치고 맙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놀라운 외로움 해소법, 그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내면의 기운이 깨어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생기가 솟아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떠오른다. 걷는 것, 기지개 한 번, 손뼉 몇 번, 그 단순한 움직임이 내 안의 정적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기지개를 5번만 크게 켜보세요. TV를 보며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거나 잠시 라디오를 틀고 손뼉을 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도 좋은데요. 비가 오는 날엔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트로트 체조도 좋습니다. 움직여보면 오늘도 내가 해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움직임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11번째 지혜는 좋았던 추억을 자주 꺼내보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순간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눈부신 여름날, 처음 월급을 받던 그 떨림, 손을 잡고 걸었던 사랑하는 사람, 아이의 첫걸음마, 그 기억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이다. 그 진실은 곧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보며 그때의 냄새와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에게,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절을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 불이 켜집니다. 또는 종이에 내 생에 가장 기뻤던 날을 한 줄 적어보세요. 추억이 담긴 옛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고 그때 그 풍경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억은 마음속 작은 난로입니다. 그 불빛이 외로움으로 시린 가슴을 조용히 데워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12번째 지혜는 자주 웃기입니다. 웃음은 참 신기한 선물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지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긴장을 풀어주며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은 마음이 비치는 거울이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숨결마저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웃긴 드라마나 유튜브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세요.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웃긴 일화를 전화로 들려주거나 손주에게 장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요즘은 웃음 명상이나 웃음 체조 영상도 많답니다. 하루 5분 따라 하기만 해도 기분이 훨씬 밝아집니다. 웃음은 삶의 기운입니다. 내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내 마음도 따라 올라갑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조용한 빈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을 움직임으로 채우고 작은 추억으로 감싸 안고 따뜻한 웃음으로 밝혀보세요. 그 어떤 고요함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혼자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바쁘게 흘러가도 잠시 멈춰 선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잘 해내고 계십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이 순간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